아무리 좋다는 제품, 비싼 제품 발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A, B, C는 진짜 꼭 바르셔라. 특히 목적은 요즘에 화장품은 너무나 잘 나오잖아요. 기능성 화장품도 너무 많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들이 선택폭이 굉장히 넓은데 피부 관리는 사실 어떤 걸 쓰느냐도 중요한데 어떻게 바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좀 챙기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인이 그러면은 똑같은 화장품을 어떻게 바르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그럼요.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 피부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우는 거잖아요. 클렌징, 세안하는 건데 이때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세안법을. 이렇게 세안법을 많이 얘기했는데도 어떤 분은 이중세안 하지 말래요. 자극된대요. 뭐 어떤 분은 이중세안을 꼭 하래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오가는데 이중세안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안이라는 것 자체는 내 얼굴에 있는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피부에 있는 노폐물을 말끔하게 지웠느냐, 이게 포인트지. 한 번만 세안하세요, 두 번만 세안하세요, 뭐 세 번을 세안하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피부에 오늘 화장을 많이 하지 않았어, 선크림만 했어, 그래서 내가 클렌징 폼만으로, 클렌징 젤만으로 세안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뭔가 선크림도 되게 강력하게 발랐고 메이크업 제품을 굉장히 많이 발랐어, 유분이 있는 메이크업 제품을 많이 발랐어요. 그러면 클렌징 폼만으로는 얘가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기름기잖아요. 그러니까 오일 밤이나 클렌징 오일 같은 것들로 화장을 녹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름기를 젤이나 폼 아니면 효소 파우더로 깨끗하게 세안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적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말끔하게 노폐물을, 먼지라든지 혹은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워낸다가 목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엌 청소를 우리가 해야 돼. 가스레인지를 청소해야 되는데 기름이 많이 튀었잖아요, 가스레인지에. 거기에 락스로 청소해봤자 잘 안 닦여요. 오히려 상판만 상하게 합니다, 부식시키거나. 근데 거기에 기름때를 기름으로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법에 맞는 방법으로 이렇게 세척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쉬워요. 힘을 안 들이고. 근데 내 피부를 물리적으로 박박 밀어낸다든지 아니면은 필링 젤, 이렇게 자극이 되는 필링 젤로 밀어내면 장벽만 손상이 가지 세안은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뭘 발랐느냐, 내 피부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제품을 선택해서 맞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물리적인 자극이 오는 세안은 진짜 추천드리질 않아요. 물리적으로 아무래도 밀다 보면 내 보호막, 피부 장벽을 아무래도 밀면서 손상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고 최대한 용해시켜서, 녹여서 이거를 말끔하게 지워낸다? 내 장벽을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는다 라는 생각으로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이님은 상황별에 따라서 메이크업 클렌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저는 대부분은 사실은 이중 세안을 해주는데 이중 세안을 한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최대한 기름기를 녹인다가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름기를 녹이는 제품도 저는 자극이 없는 제품을 써서 이중 세안을 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선크림을 바르거든요. 그냥 항상 선크림을 바르기 때문에 선크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닦여요. 기름이에요. 유분이 베이스여서 진짜 안 닦여요. 닦은 것 같아도 얼굴 촬영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보면 노폐물이 끼어 있어요. 특히 턱 밑에, 그리고 모공옆, 막 이런 사이사이 있죠. 주름 사이사이에 이게 끼어 있어요. 아이라인 같은 것들도 눈 밑에 굉장히 잘 지워지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기름으로 부드럽게 녹여주고 항상 자극이 없는 효소 파우더 같은 것들로 대부분 세안을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세안을 하고 벌겋게 일어난다 하면 이제 성분들을 보면은 좀 자극되는 성분들이 있었던 것, 혹은 내가 물리적으로 너무 문질렀다든지 아니면 그날 피부 상태가 호르몬이라든지 컨디션에 따라 조금 안 좋아서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상태를 보고 저는 세안을 하는 편입니다. 목표는 최대한 자극 주지 않고 지운다. 그러면 선크림을 사용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뭐 자고 일어났을 때 물 세안만 해요, 저는. 물세안 네, 물 세안만 하고 여름에 이제 피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인중이나 코 주위에 있는 것 같다 하면 그 부분만 저는 비누로 해요. 세안제로. 알칼리성 비누 말고요. 세안제로 이제 코랑 이마 주변 T존 부위만 하고 나머지는 물 세안만 해줍니다. 안 그러면 저는 좀 너무 건조해서
그냥 그렇게만 하고 부분적으로 하기도 해요. 만약에 내 피부가 좀 복합성인 것 같다 그러면은 중성과 약산성을 섞어 쓰셔도 돼요. 내가 기름기가 너무 많다 하면 약산성으로는 잘 지워지지 않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오일 밤으로 피지 주변을 녹이고 그 다음에 클렌징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중성과 약산성을 부분별로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면 점점 피부가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괜찮아질 거예요. 이 밸런스가 좀 맞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씻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씻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씻고 난 다음에는 빠르게 보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샤워를 하고 저는 물이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 바디 크림을 바르거든요. 바로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저는 에센스를 분사를 합니다. 저는 뭐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토너를 사용을 안 하거든요. 지금은 토너들이 알코올이 많이 배제가 된 상태일 거예요. 그래도 역시나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그냥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바르기 위해서 바르는 뭐 방부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정제가 섞여 있어서 최대한 저는 간소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토너 형태의 에센스를 미스트처럼 분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저희가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피부가 가장 깨끗한 상태잖아요. 그쵸. 근데 물기를 닦아내고 무엇을 발랐을 때 가장 흡수가 잘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너를 굳이 사용 안 하시는 그 에센스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바로 에센스를 사용하는데 에센스도 물 제형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앰플이나 에센스들은 콧물 제형이 많아요. 그런 걸 사용하다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우선 흡수가 되질 않고요. 점증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은 이제 원료 자체가 끈적이는 원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피부에 맴돌기 시작하면서 겉의 수분은 막아주죠, 당연히. 근데 속 수분은 과연 해결이 됐을까? 그 스펀지를 예로 들어보면요. 꽂꽂이 하는 스펀지 혹시 아시죠? 오아시스. 거기에 물을 부어보면 아주 마른 상태에서는 물을 튕겨져내요. 근데 얘가 흠뻑 적셔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물을 더 잡아당깁니다. 피부도 똑같아요. 수분기를 열어준 상태에서는요, 다음 단계의 영양을 훨씬 더 잘 빨아들이는데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는 어떤 걸 발라도 흡수가 좀 안 되고 표면에 맴돌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콧물 제형, 좀 끈적임 제형, 그거를 바르게 되면은 피부에 많이 맴돌게 되면서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걸 바르면 때처럼 밀리기 시작합니다. 혹은 끈적끈적 이제 계속 어디에 묻겠죠. 그럼 내 피부는 건조함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피부에 계속 맴돌아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또 재생크림이라든지 수분크림을 바른다. 그러면 위에 그냥 여기 층이 생겨서 그냥 맴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 제품을 바르는 이유는 속건조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생관리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려면 원료들을 최대한 흡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흡수를 시켜도 진피층까지 가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겉에서만 맴돌게 한다?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겠죠. 요약을 한번 다시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먼저 피부 관리의 첫 번째인 클렌징 진짜 잘 해주시는 거, 또 깨끗하게 지우고 자극 없이 지운다는 게 포인트고, 두 번째는 보습, 에센스든 토너, 알코올이 없는 토너로 보습을 해주시는데, 보습을 해주는 이유는 다음 단계에서 영양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이 건조한 상태를 수분길, 영양길을 열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루틴별로 레티놀일 수도 있고 비타민 C일 수도 있고 비타민 3, 나이아시나마이드일 수도 있고 뭔가 펩타이드 종류, 아데노신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루틴별로 본인이 정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에센스까지 영양길 열어준 상태에서 그 다음 루틴을 정하시고 마무리 단계 재생크림을 바르시면 돼요. 다음에 얘기할 3단계. 사실 저희 컨텐츠 메인 주제이잖아요. 어떤 제품을 어떻게 바르느냐, 또는 어떤 순서로 발라야 되느냐. 순서 다들 모르시죠? 순서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는 어떤 고급 제품, 비싼 제품을 발라도 머금기만 하지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습이 아주 잘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거를 바르는데, 그 다음 제품은 점도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입자가 크고 표면에 맴도는 제품을 가장 먼저 바르면 그 다음 단계에서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기 순서대로 발라주시면 되고, 또 하나 생각하실 거는 이 원료 자체가 충돌하는 게 있는지. 만약에 내가 비타민 C를 발라야 돼. 비타민 C를 발라야 되는데 다른 자극되는 뭐 비타민 A 같이 발라. 그러면은 너무나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피부에 따라서. 괜찮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피부 상태가 너무 좋으신 분들은 비타민 A와 C를 시간차를 두고 발라도 괜찮겠지만 피부 장벽이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는 자극되는 건 바르시면 안 돼요. 내가 피부 장벽이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하시면 비타민 종류들은 조금 뒤에 바르세요.
근데 피부 장벽이 손상된 것 같은데 비타민을 바르고 싶어 하면 나이아시나마이드 정도? 사실 일반 분들께서 내 피부가 잘 뭐 손상이 됐는지 아니면 이게 서로 충돌하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반응이 어떻게 오는 건가요? 각질이 일어나고 건조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뾰루지가 난다. 그리고 여드름이 자주 올라온다. 염증이거든요. 뾰루지하고 여드름은 염증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피부 장벽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진정이랑 보습, 재생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잠잠해졌다 하면 그 다음 루틴으로 가시면 돼요. 아 진짜 근데 이 설명도 다 귀찮다. 나 뭔지 모르겠어. 하신다 하시면요. 영양 많은 물제형 에센스 그리고 그냥 영양 많은 재생 크림 정도만 발라서 3개월만 해보세요. 3개월만 해보시면 확실히 선크림을 바른다든지 에어컨 앞에 있다 혹은 히터 앞에 있을 때 좀 덜 타격을 받는 느낌이 들 거예요. 피부 장벽이 건강한 상태에서는요. 다 막습니다. 그리고 유해한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아요. 먼지나 이런 것들도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닦지 않은 상태에서는 뾰루지 바로 올라옵니다. 근데 장벽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도 막기 때문에 이게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욕심이 난다 하시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씩 원료들을 채워 넣으세요. 비타민 C 중요하고요. 비타민 A 중요하고 비타민 B3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발라주시는 걸 추천해요. A하고 C는 같이 바르면 자극이 될 수도 있으니까 A를 3번 바른다 그러면 나머지 4번을 C를 발라주시고 나이아시나마이드 비타민 B는 사실 자극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분수만 차이를 두면 그날 몇 분 뒤에 바르면 자극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아시나마이드 바르고 비타민 C, 나이아시나마이드 바르고 비타민 A 이것도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조금 더 욕심나면 줄기세포, 앰플, NMN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바르는 편이고 그게 아니었을 때는 그냥 에센스 재생크림 그냥 내가 바르고 싶은 비타민 종류 이렇게만 하셔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A, B, C는 진짜 꼭 바르셔라. 특히 비타민 C 계속 산화되는 걸 맞거든요. 우리가 햇볕을 받고 뭔가 타고 이런 것들 미백 관리를 나 해보겠다 아니면은 피부 주름 관리를 해보겠다. 비타민 C가 빠질 수가 없어요. 비타민 C는 먹고 바르세요. 꼭 바르세요. 그래야지 피부가 좋아집니다. 아무리 좋다는 제품, 비싼 제품 발라도 기본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거 해보고 싶다 하면 비타민 C, 더 욕심난다, 비타민 B하고 A 계속 발라주시길 추천드릴게요. 결국 피부라는 거는 우리가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아요. 피부 시술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나의 노력과 습관이 자리를 잡아야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 피부는 저 친구처럼 우리가 똑같이 발랐는데 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마시고 내 습관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너무 로봇처럼 나 이중세안 하래 그러면 이중세안 하지 마시고 먼저 판단을 하세요. 꼭 내가 어떤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이해하는 것 그렇게 해야지 똑같은 제품을 발라도 왜 나는 좋아지지 않냐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적어도 3개월은 꼭 해보셔라. 나 일주일하고 나 진짜 안 좋아졌다 효과 없다 하지 마시고 3개월 적어도 2개월까지는 해보시면요. 조금 좋아지는 게 보이면서 더 욕심이 나요. 거울을 보면서 욕심이 나면 이것도 더 해보고 싶고 아시죠 다들? 거울 보시면서 욕심 나는 거 운동도 마찬가지고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지 말고 끝까지 3개월은 꼭 해보셔라. 적어도 2개월은 해보셔라. 그래야지 친구는 좋아졌는데 나는 안 좋아졌다 이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고 관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주변에 또 화장품으로 너무 좋은 제품을 샀는데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피부 진짜 나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화장품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사랑하는 친구 혹은 지인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사실 피부가 좋진 않은데 메이크업과 오늘도 지금 지니님이 저보고 필러 맞았냐고 하는데 어제 라면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고 바로 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